선수단이 바뀌었는데도 같은 전술을 고집하다가 경기를 만약에 계속 비기거나 지게 돼서 4위권 싸움에서 밀려나기 만약에 시작하고 막 5위, 4위, 3위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거를 낭만으로 보긴 어려워진다. 폭백 라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토트넘의 전술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상 뽀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축구를 하게 되고요. 토트넘의 전술을 보면요, 뽀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요 윗지역에 약간 들어와요. 그러면서 사르가 때에 따라서 바깥쪽으로 벌려주거나 앞쪽으로 뛰거나 여기 사이드 쪽으로 슬쩍 벌리거나 오히려 미드필드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비수마랑 같이 라인을 형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존스는 쭉 앞으로 뛰어지는 경우가 많고 메디슨이 이런 식으로 벌리거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면서 황로얄이 요 안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축구를 가져가고 다이어랑 호이베르가 이렇게 땡겨서 올라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좀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포스텍 감독님이 이걸 한번 꼬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중 하나가, 황로얄이 있잖아요. 그럼 벤탄쿠르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칩시다. 벤탄쿠르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벤탄쿠르가 이렇게 벌려줬어요. 그러면서 황로얄이 결국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도기 역할을 가져가고 비수마랑 사르가 미드필드 지역을 보호해주면서 뽀르를 전진적으로 올리고 셉세비와 존슨을 벌려놓고 이렇게 쓴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요 미드필드 지역에 들어가서 볼을 차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황로얄이. 요 미드필드 지역에 들어가서 황로얄이 플레이메이킹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왠지 이 감독님이 살짝 꼬아서 오히려 황로얄을 중앙수비수에 두고요, 호이베르를 왼쪽 백에 넣어서 호이베르를 이렇게 올리는 장면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호이베르가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비수마 자리에 가지고 비수마가 사르 자리에 가면서 사르가 오히려 한 칸 올라가면서 벤탄쿠르랑 같이 뽀로랑 같이 이렇게 경기를 가져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황로얄이 센터백에 뛸지 호이베르를 센터백에 뛸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겁니다. 여러분들, 포백 라인이 현재 다이오와 호이베르와 황로얄 이렇게 4명이 있다라고 치고요, 비수마가 앞을 지켜주고 사르, 그 다음에 벤탄쿠르가 손흥민이랑 같이 전방 압박을 치는 장면이 나와주고 존슨과 셉세비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 울버햄튼이 빌드업을 가져갈 때 포백이다 보니까 포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미드필드 한 명 놔두고 이렇게 2명을 놔두고 이쪽에 아인룰이 나오고 가운데 살라시친가 이렇게 나오면서 쿠냐가 이렇게 나오고 결국 시찬형이 오른쪽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토트넘이 계속해서 가져가던 플레이를 우리가 바라보면, 상대가 공을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빌드업을 시작하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압박을 몰아주면서 상대가 빌드업을 하게끔 만들고, 이럴 때 미드필들이 받으러 가거나 풀백이 벌리면 존슨 나가주고 이렇게 나가면 황로얄 나가주고, 결과론적으로 여기 있는 스트라이커 쿠냐가 이렇게 공을 받으러 나오고 이 선수가 이렇게 공을 받으러 가면 이거를 비수마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거를 반더벤이 따라오면서 결국 이렇게 따라오면서 묻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었다가 이 패스가 들어가는 거를 반더벤이 잘라서 패스가 연결된 걸로 손흥민 선수가 풀럼전에서 ZD로 넣은 골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압박을 나왔을 때 지금 바라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공간 노출이 토트넘에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공간이 노출이 되었을 때 손흥민이 압박을 갔을 때 상대방들이 이거를 길게 이렇게 붙이면, 사실상 여기서 쿠냐가 뛰든 여기서 살리시치가 뛰든 여기서 예를 들어 얘네들이 공을 받으러 내려가면서 아인누리가 이렇게 뛰든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황희찬이 이렇게 뛰어들어 갈 때 이거를 다 반더벤이 따라가서 커버링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다 따라가서 반더벤이 공을 걷어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반더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공간이 열렸을 때 뛰어들어가는 쿠냐냐 황희찬을 과연 누가 잡아줄 수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 전방 압박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던 전방 압박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한 가지는 비수마가 이렇게 가운데서 조금 놀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왜냐? 전방 압박을 칠 때 지금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압박을 치면 셉세비가 주로 이렇게 땡겨오거든요. 셉세비까지 땡겨오면서 호이베르가 이렇게 나갔다고 치면 다이어랑 포로가 땡겨오고 사르가 여기서 얘를 묻어주고 비수마가 약간 이런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런 공간이 났을 때 더 이상 반더벤이 없으니 포스텍 감독님께서 왠지 이런 수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둘이 간격이 벌어졌을 때 비수마가 지금 놀고 있으니 차라리 여기서 공을 받으러 가는 걸 다이어 보고 묻으라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이
2선 침투하는 선수들을 압박을 시작했을 때 비수마가 슬쩍 내려가면서 요거를 커버하게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플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수마의 진모가 진짜 나와줘야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난 첼시 경기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비카리오를 보면서 와, 비카리오 죽여준다라고 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 여기서 킥이 날아오는 걸 비카리오가 나오면서 자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카리오가 나오면서 자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첼시 경기는 우리가 번외로 봐야 되는 게, 결국에 첼시 경기 때는 라인을 여기에 이렇게 대놓고 서 있었어요. 여기에 대놓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상대들이 요런 데 서 있다가 요이 땅 하는 거였기 때문에 비카리오가 앞에 나와 있으면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또 뛰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이라인을 잡으면서 뛴다는 건 절대 하지 않을 거고, 오프사이드 라인을 잡으면서 뛰면은 아마 울버햄튼한테 진짜 뒤지게 맞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이 땅 전술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고,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전방 압박을 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호이베르가 나갔다고 하면은 다이어가 이 커버를 혼자게 냅두기보다는 여기서 비수마가 이거를 가지고 차라리 다이어가 이거를 같이 묻어주면서 포로가 땡겨와서 비수마와 포로가 이 2선 침투에 대한 견제를 해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포스텍 감독님이 어떻게 이 전술적인 부분을 약간 수정해서 나올지. 그러니까 포스텍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은 초콜릿의 유혹 빼고는 이런 전술적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초콜릿을 울버햄튼 감독님이 전해주는 거 아닌 이상 전술적으로 변화는 가져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때 전술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한 가지는 과연 약간의 수정은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포스테클루 감독님이 매 경기를 보면 약간의 전술적 수정은 해서 나오는데, 그 전술적 수정이 저는 뭔가 비수마가 요 가운데를 지키보다는 뒷공간 커버를 하게끔 만드는 게 되지 않을까, 요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로는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포로는 나온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이거예요. 토트넘의 전방 압박 중에 하나가, 제일 좋았던 것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손흥민 선수의 미친 전방 압박, 엄청난 속도가 있지만 손흥민을 함께 따라 나왔던 메디슨의 전방 압박, 재차 압박, 이런 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이 이렇게 넘어갔을 때 메디슨이 압박을 갔다가, 이거 히샬리쇼인가 누가 못 나왔었어요. 그래서 패스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풀럼전 때 이거를 메디슨이 가서 결국 여기서 메디슨이 패스 주는 걸 잘라가지고 안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여기서 손흥민 선수랑 한번 겹쳤어가지고 경기 도중에 둘이 뭔가 이거 왜 뺏어갔냐 약간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메디슨도 사실 전방 압박을 진짜 많이 하고 되게 열심히 뛰어요. 근데 우리가 벤탄쿠르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월드컵 때 벤탄쿠르를 보면서 벤탄쿠르가 하는 방견병 압박을 우리가 잘 역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벤탄쿠르가 여러분들 솔직히 실제로 많이 뛸 수 있는 선수예요. 벤탄쿠르가 많이 뛸 수 있는 선수고 정말 미친듯이 압박을 나가줄 수 있는 선수이긴 한데, 과연 체력적으로 혹은 컨디션적으로 메디슨이 치는 압박만큼 벤탕이 현재 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벤탕이가 그만큼을 칠 수 있으면 경기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봤을 때 토트넘에게 기회는 있다. 그 기회는 경기력이 망가지지 않는다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를 떠나서 울버햄튼 상대로 경기력이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토트넘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주전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경기 결과가 가져오더라도 경기력이 만약에 망가졌다라고 바라본다면, 저는 경기를 이기더라도 4등 싸움은 점점 희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를 만약에 비기거나 졌어, 근데 경기력이 이 선수들이 뛰어도 똑같이 나와, 그러면 저는 반대로 4등 싸움 충분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황희찬 선수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 칼라이시치가 다이어와 그 다음에 호이베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둘이 칼라이시치의 상대로 제공권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요거 하나와 페드로 포로 혹은 황로얄이 황희찬의 드리블과 쿠냐의 드리블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공이 이렇게 투입이 됐을 때 만약에 다이어나 호이베르가 이 헤딩 싸움을 지고 이게 떨어졌을 때 뛰어들어가는 2선 침투하는 황희찬과 쿠냐를 포로나 황로얄이 따라갈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이거를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다이어에게 우리가 모든 걸 맡겨야 된다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정 지금 토트넘 팬이시라면, 손흥민 팬이 아닌 진정 토트넘을 응원하시고 토트넘을 응원하는 팬이시라면 다이어 쪽을 향해서 모든 기도를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토트넘의 팬이시라면 다이어 방향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를 이제 믿어야 돼요. 다이어를 믿지 않으면
않으면 이 팀은 망가지는 겁니다. 이 토트넘 스쿼드에 유일하게 남은 1군 수비수예요. 손흥민 팬이면 어떡해요? 그냥 3골 먹어도 4골 넣고 이겼으면 좋겠다. 흥민이 형이 헤드트릭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토트넘 팬이 아니다. 사실 나는 손흥민이 토트넘 떠나면 토트넘 쳐다도 안 볼 거다. 이런 거라면 손흥민 선수가 그냥 헤드트릭 하기를 기도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 포스텍 감독님이 가져가는 축구가 3골 먹고 4골 넣겠다 축구거든요. 이제 다이어랑 만약에 호이베르, 황로얄 이 친구들이 중앙수비수 나오면서 지금까지 했던 축구를 그대로 한다면 우리 3골을 먹는 한이 있어도 4골을 넣겠다 이 축구예요. 근데 축구라는 게 3골 먹고 4골 넣겠다 하는 축구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축구에서 제대로 된 성공을 이룬 사람 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되게 중요한 거고 토트넘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항상 이 털릴 뻔한 이 뒷공간을 반더벤이 막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울버햄튼에 네투가 없기 때문에 할만함이라고 하지만 과연 네투 빠진 울버햄튼이 약할지 메디슨과 반더벤과 우도기랑 로메로가 빠진 토트넘이 약할지 그거는 비교를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도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요 가운데에 있는 메디슨이 곳곳 요런 자리에 내려와서 공을 받고 뛰어나가는 사르 혹은 언더래핑 나가는 뽀로를 보고 메디슨이 미친 패스들을 넣어주고 상대가 라인이 꽤 높았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거 보고 메디슨이 여기서 넣어줄 수 있는 이 패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디슨이 없을 때 과연 손흥민의 역할은 또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까? 요것도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트넘이 내일 이길 것 같긴 해요. 한 2대1 정도로 토트넘이 아마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력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울브스가 약하진 않아요. 이게 울브스가 심판 억까를 이번 시즌 많이 당해서 그렇지 절대로 울버햄튼이 약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루세스키 공미 두고 존슨 우측에 두는 건 어떤가요? 그럼 왼쪽엔 누가 뜁니까? 브라이언 힐?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다. 되게 좋은 의견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요? 생각해보면 그런 아이디어가 있네. 차라리 사르, 비수마 이렇게 뜯기고 존슨이 빠르니까 우측에서 크로스 올리게끔 만들고 셉셉이 공미에 놓고 컨디션 안 좋은 벤탄쿠르 아직 빼주고 브라이언 힐을 여기다 둔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차피 언더래핑 나오고 힐이 요런데 내려와서 공을 잡게 된다면 세비야에 임대 갔을 때 약간 왼쪽 윙백으로 뛰면서 꽤 잘했거든요. 왼쪽 윙백으로 뛰면서 힐이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또 여기서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는 다르다.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는 다르다. 근데 힐이 세비야로 임대 가기 전에 꽤 잘했어요. 크리스탈 팔레스전에서도 꽤 잘했고 힐이 나쁜 경기를 보내진 않았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왜 그때 당시 콘테가 갑자기 힐을 내보냈지?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힐의 경기력이 그때 당시에 나쁘진 않았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내일 경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메두가 은근히 이번 시즌 경기력이 좋아졌거든요. 그 다음에 아인 누리도 이번 시즌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 경기 진짜 재밌는 경기가 될 거고 코리안 더비이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는 경기가 나오게 될지 그리고 꿀 시간대 하니까 여러분들 그 경기 저와 함께 입중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저는 항상 봅니다. 여러분들이 라이브 때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다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제가 좋은 댓글을 보기도 하고 정말 안 좋은 댓글들도 많이 보는데 요걸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공감이 됐던 댓글이다 보니까 요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 손흥민 팬이지만 손흥민과 문도구 중에 누구의 팬이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문도구 팬이야. 형이 난 팩트를 말한 건데 쟤네 왜 저러는지 이해 못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 그런데 입장에서 난 형이 토트넘 지라고 고사 지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형의 발언을 문자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난 팩트를 전달한 거다. 진실은 아픈 법이다 라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형이 심층 분석하듯 형의 표정과 화법을 같이 본다면 단지 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한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 다수의 손흥민 팬 입장에서는 무례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야. 형이 토트넘 축구를 좋아하고 응원한다는 것을 믿지만 그것과 별개로 반더벤 부상에 대해서 웃으며 지금까지 토트넘이었습니다와 같은 발언은 형의 의도와 관계없이 많은 토트넘 팬들은 충분히 조롱 섞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난 형이 지금 하는 종류의 말이 아래 예시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환자의 아버지가 애주가시고 위암위험자인지 가신 분이신데 전 저희 아버지 오래 건강하게 사실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했는데 의사가 너네 아버지 이러이러하신데 어떻게 오래 사냐. 이러한 사람은 오래 못 살아. 오래 살 수도 있겠지. 그럼 좋은 거고. 나도 너네 아버지 오래 사시는 걸 응원한다니까. 기분 나쁘다고? 원래 진실은 나쁜 법이야 라고 하면 그걸 듣는 아들 입장에서는 팩트라도 불쾌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몽이는 되게 좋은 분이에요. 형은 토트넘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는 의사이니 당연히 팩트를 말해야겠지.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표정과 화법에 따라서 저 의사 왜 저래 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어. 형이 말하듯 진실은 아픈 법이야. 반대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아픈 말을 할 때 표정과 화법에 더 배려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이 부분에 있어서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형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는 걸 나는 알고 있고 형이 축구에 미친 사람이란 걸 알고 있기에 여전히 형을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형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봤어. 늘 좋은 영상 고마워. 파이팅.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 댓글이 솔직히 너무 좋았고 이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댓글을 단 거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보면 한번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 진짜 좋았고 여기 이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내가 더 고마워. 인스타 DM 하나 보내줘. 커피 기프티콘 싸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스타 DM을 꼭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좋은 저한테 댓글을 남겨줬기 때문에 꼭 이거는 싸줬으면 좋겠고 요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어느 정도 하고요. 공감을 안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너무나도 좋은 댓글이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댓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댓글도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와, 문도구 저 사람은 토트넘 응원한다고 하면서 패하니까 저렇게 좋아하냐. 아스날 팬들이 비아냥대고 조롱하듯이 하는 게 근본은 변하지 않는구나. 아직 어려서 그런가. 그런 마인드로 무슨 감독을 하겠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 안에서 어린 선수들이 다른 팀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걸 배운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구나. 에휴, 이제 이런 댓글도 달려요. 근데 토트넘 뭐 나락가니 그리 좋니 주둥이 찢어지겠다 고마 좋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난 진짜 이게 저는 아스날 팬이지. 그러니까 저는 손흥민이 아스날을 가기 전부터 아스날 팬이었어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을 갔다고 혹은 우리나라 선수가 다른 팀을 갔다고 근데 그 팀과 아스날이 라이벌 팀이라고 해서 내가 우리나라 선수 때문에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좋아하던 팀을 응원을 안 해야 됩니까? 아니 난 진짜 그게 궁금해.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던 축구팀이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이 팀에 갔기 때문에 내가 우리 팀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우리 캥거루 정원님께서 나도 문도구 겁나 좋아하는데 문도구님이 10경기 무패한 토트넘에겐 무지 엄격하고 시즌 초반 고작 2경기 이긴 브라이튼은 겁나 높게 치게 세웠다. 문도구님도 편애가 심하네. 소니 꼭 시즌 4위 안에 들자. 제가 토트넘한테 무지 엄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토트넘한테는 무지 엄격하고 브라이튼은 높게 치는 게 토트넘은 우승을 하고 싶어하는 팀이고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고 싶어하는 팀이고 브라이튼은 여러분들 그냥 사실 유로파 나가는 거니까 기적인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 줄 알아요?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 브라이튼이라는 스쿼드, 브라이튼이라는 팀의 클럽 사이즈 자체가 애초에 유로파 혹은 4위 싸움을 해야 되는 팀은 아닌데 브라이튼이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브라이튼을 응원하는 거고 브라이튼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토트넘은 우승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은 토트넘은 4위권 안에 들고 싶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토트넘에 여러분들 제가 강할 수밖에 없다. 조금 더 큰 잣대로 토트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정원님 말씀이 제가 조금 더 토트넘에게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토트넘은 우승 혹은 4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은 브라이튼이 지금 우승을 논한다라고 하면은 개소리다라고 하겠죠, 여러분들. 개소리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이 채널 아스날 팬 유튜브이죠. 그러니까 아스날 팬은 토트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스날 팬은 토트넘 이야기 못하는 거냐고. 좀 응원 좀 하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아스날 팬이기 때문에 토트넘을 응원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스날 팬은 토트넘을 응원 안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아스날이 4위 들어가길 바라냐 토트넘이 4위 들어가길 바라냐 라고 물어본다면 둘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왕 같이 들어갈 거면 아스날이 3위 했으면 좋겠고 토트넘이 4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토트넘을 응원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해. 손흥민이 챔스 뛰는 거 보고 싶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내가 냉정하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축구 지식 혹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했던 거로 토트넘을 바라보면 이 스쿼드 때문에 4위 안에 못 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방송을 할 때 약간 제 쪼가 놀리는 것도 있고 너무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이런 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더 기분을 나빠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 제가 바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바뀌려고 한다 뭐 고집을 부린다 이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제 매력인 것 같고요. 이게 제 방식인 것 같아요. 제 방식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요. 첼시 15분 전까지는 문도그 토트넘 팬 될 뻔했다는 말은 진심이 보였었음. 경기력의 문도그도 인정하는 거니까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 어떤 경기를 보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 경기력 토대로 봅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축구를 바라볼 때 이 팀을 응원한다 저 팀을 응원한다가 아니라 그 팀의 경기력,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는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이기고 지고 뭐하고 이것보다는 좋은 경기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경기력, 과연 이 팀이 가져가고 하는 축구 컨셉이 무엇이냐, 이 팀이 이기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를 바라보는 거지 저는 그 외적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트넘을 당연히 제가 응원을 하고요. 당연히 잘했으면 좋겠는데, 토트넘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에릭 다이어랑 황로얄 혹은 에릭 다이어랑 호이베르가 중앙 수비수를 보는데 이 팀이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강약임, 딴 채널 가서 찍소리 못하는데 문도가 다 받아주니까 저런 시비 털고 다님,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지. 시비 거셔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 저도 강인이처럼 이게 다 캡처거든요. 다 캡처해가지고 아까 그 댓글 남기신 분처럼 이렇게 너처럼 너희 선수들이 다른 팀 비아냥되면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지도자를 못하고 있었겠지. 내가 그러면은 지도자 하는 팀마다 불화가 났었을 거고, 내가 수석 코치를 하는 팀마다 선수들이 비아냥됐겠지. 그리고 내 유튜브에 문도그 코치답지 못하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왔겠지. 이게 유튜브랑 현실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세컨 캐릭터가 있듯이 여러분들 전혀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새로운 팀을 계속 찾지 못하겠죠. 문도그는 오래 봐야 사랑한다. 근데 대부분이 여러분들 처음엔 저를 싫어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문도그를 대부분 처음에 다 싫어하세요. 근데 저는 타격을 안 받아요. 그냥 이 댓글들을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결국 이렇게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처럼 처음에 문도그를 조금 안 좋아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여기 중에도 분명히 그 중에 멤버십 다신 분들도 많아. 나를 처음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토트넘을 미워하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토트넘이 못한다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면서 문도그를 미워하셨던 분들이 지금 별을 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거를 한 번씩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캥거루 정은님 여기 계셨네. 우리 정은님 여기 계셨네요. 라온님도 처음에 저를 싫어하셨다고 원래 고백을 하셨었죠.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문도그 이제 10만 채널도 됐고, 문도그가 이제 채널도 커가고 있고, 점점 더 메이저 채널이 되려고 한다면 토트넘 팬은 우리나라에 3천만 명이다. 그 3천만 명을 위해 방송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 안 해요. 그렇게 이거는 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튜브가 클 수 있는 데까지 커지는 걸 바라지, 여론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내 거를 봐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급 동영상에 올라갈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내 조회수가 빵빵빵빵 터지면서 시청자가 미친듯이 들어올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바라보는 축구, 문도그가 하는 이야기, 내가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 생각을 보고 반감을 갖든 혹은 공감을 하든, 어떤 의견에는 좋아하지만 어떤 의견에는 싫어하든 그 마음을 보고 그냥 관심있게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생기면 그걸로 저는 다가가는 거지, 저는 그걸로 다가가는 사람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구형, 이것도 토트넘 이번 경기 잘하면 악플러들 몰려온다. 조심해. 괜찮아. 악플러들이 몰려와도, 근데 일단 그건 있어. 그 악플러들이 몰려오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 악플러분들 만약에 토트넘이 이번 시즌 4위 안에 못 들면 인정 좀 해줘. 나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욕먹는 거야. 맞죠? 정확하죠? 이거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욕먹는 거지 내가. 알고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토트넘이 4위 안에 못 들었을 때는 야, 문도그는 역시 맞았다, 요거는 좀 해서 써줘. 그런 건 좀 써줘. 그런 건 맨날 안 쓰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문도그가 뱉는 축구에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뱉은 말 중에, 그러니까 이게 막 소신발언하는 말 중에, 혹은 진짜 이렇게 내가 부정하는 말들 중에 10개를 뱉으면 한 8개, 7개 맞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나는 그 8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잘 맞아요. 한 8개는 맞아요. 7개도 아니야. 한 8개는 맞아요. 브라이튼 4위는 크게 틀렸어 이번에. 10개 말한 거 중에 브라이튼이 4위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게 틀렸어. 근데 여기서 브라이튼이 유로파를 우승한다면? 아니 근데 여기서 브라이튼이 유로파를 우승한다면? 허잇? 브라이튼이 우승하는 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근데 공격수만 잘하면 가능은 또 해요. 어제 아이엑스랑 경기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PSG는 챔스 몇 강 갈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PSG는 제가 예상했던 거는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PSG가 챔스에서 1등, 뉴캐슬이 2등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는 했었어요. 1등, 2등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뭐를 아셔야 되냐면 포스테쿨루 감독이 도박수를 또 던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방 압박을 미친 듯이 나가고 또 이렇게 했어. 근데 에릭 다이어나 이런 친구들이 뛰다가 계속 뒷공간 맞아서 예를 들어 뭐 2대1로 지거나 3대2로 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졌어요. 근데 첼시 전에는 이게 로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울버햄튼한테 애매하게 성적 나고 아스톤 빌라한테 이렇게 하다가 또 애매하게 결과 나오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반더벤 없고 로메로가 돌아왔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다가 반더벤이 보여줄 수 있는 속도감을 못 보여주면서 로메로가 돌아왔는데도 경기 결과 제대로 안 나와. 이게 로망일까? 이게 로맨스일까? 아니면 이게 불륜이 될까? 그래서 진짜 경기력과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반대로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콘테 때도 토트넘이 시즌 초반에 잘 나갔죠. 그쵸? 시즌 초반에 콘테 때도 굉장히 잘 나갔어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던 상황에서 그때 억가승을 많이 했죠. 근데 이렇게 억가승을 많이 하고 많이 꾸역꾸역 승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 그때 여론이 두 개로 나뉘었죠. 어떻게 나뉘었냐? 그래도 승리하면 되는 거다. 승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승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려고 콘테를 데려왔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콘테를 데려온 거는 이러려고 데려온 거다. 이렇게 경기력이 안 좋아도 이기기 위해서 콘테를 데려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콘테가 경기력도 안 나오고 승점도 못 가져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콘테 개같은 축구한다. 콘테는 진짜 안 좋은 감독이다 이렇게 여론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께서 우리는 그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선수단이 바뀌었는데도 전술 변화를 안 가져가는 걸 낭만으로 볼 수도 있으나 선수단이 바뀌었는데도 같은 전술을 고집하다가 경기를 만약에 계속 비기거나 지게 돼서 4위권 싸움에서 밀려나기 만약에 시작하고 막 5위, 4위, 3위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거를 낭만으로 보긴 어려워진다. 그 고집이 결국 좋은 고집이 아니다라는 걸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거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 맨시티가 잘해진 이유, 맨시티가 트래블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과르디올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 운영 방식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과르디올라도 자기 축구만 해서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 해서 막 이기려고 했는데 지난 시즌에 챔스에서 레알 1차전인가 2차전 원정 가서 경기 뛰는 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릴리시가 공 받았을 때 원래는 과르디올라 축구라면 막 돌파하고 해야 되는데 공 끌면서 베라도 실버가 공 끌면서 시간 끌고 드리블하고 백패스 놓고 과르디올라도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축구만 밀어붙이려면 무조건 결과가 따라와야 되고요. 자기 축구를 밀어붙이는데 결과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른 수를 써서라도 결과를 내든 아니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든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내일 경기가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바리 형이 과연 골을 넣게 될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나는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아니 그러니까 좋아 왜 아무도 울버햄튼이 이기길 바라진 않는 거야? 아니 히바리 형은 한국인 아니야? 아이씨 나는 내일 희찬이 형 응원해야지 그러면. 유일한 기회 아니야. 내가 희찬이 형 응원했다고 나 미워할 수 없잖아. 나 미워할 수 없잖아. 내가 토트넘이랑 다른 팀이랑 경기할 때 토트넘이 이기는 게 아니라 다른 팀이 이기길 바라면서 응원하면은 욕먹을 수 있지만 내일은 희찬이 형이 있다? 또 뭐가 문도그의 속마음이야. 진짜 나는 뭐 토트넘이 우승하고 뭐하고 이런 거 관심이 없고요.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하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하고 챔스 뛰는 거에 관심이 있지. 저는 여러분들 토트넘이 이기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손흥민이 그냥 잘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그냥 제 팩트예요. 내일 경기가 9시 반이에요. 선발 라인업 나올 때쯤부터 저희가 방송을 키도록 할게요. 선발 라인업 나올 때쯤부터 방송을 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꿀 시간대가 왔어요. 토트넘 새벽 5시 몇 번 오다가 드디어
드디어 9시 반 희찬 더비, 흥민 더비, 코리안 더비 왔습니다. 아스날에서 토트넘 데려온다면 누구 데려올 것인가요? 살리바.